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원책TV 이용수입니다. 연일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노인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노인의 지분을 얼마쯤으로 생각하십니까?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여기 초로를 바라보는 수필가가 쓴 수필 한 편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전 연재철 수필가의 새벽 인생인 내 가슴에 써본 편지입니다. 함께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새벽 인생인 내 가슴에 써본 편지. 우전 연재철. 터벅터벅 걸어가는 발걸음에 먼지만 피어오르고 하루 종일 뜨거워진 내 발바닥 멈추지도 못하지. 꿈을 꾸던 내 세상은 한참 멀리서 연민인지 비웃음인지 한 잔 술에 떠밀리는 무거운 어깨 불쌍하게 내려다보네. 내몰린 이 거리에서 꺼져가는 불빛에 내 눈을 감추고 그래도 꿈틀대는 내 청춘을 믿으며 찾아간다네. 기다려 사랑아. 그래 가는 거야. 죽기 살기로 가보는 거야. 그곳에 무거운 꿈 내려놓고 숨을 쉴 거야. 내가 나에게 주저주저 나오는 대로 써본 편지다. 그냥 가슴에 안개처럼 슬픔 닮은 감정들이 자욱하게 서려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세대 58년 개띠들은 모두 나와 같은 우울을 겪고 있을까? 어느 모임에서다 한 어르신이 당신 몇 년생이요? 물었다. 58 무술생입니다 라고 했더니 고생 많이 하며 자랐다 고 위로했다. 그리고는 자네가 귀 빠지던 해인 무술년 기록을 살펴보면 365날 하루 2,500명씩 90만 명의 아이들이 첫 울음을 울었다고 하네. 그때는 6.25 전쟁 후 극심한 가난과 가뭄에 허덕일 때였지 했다. 이어서 그들이 청년으로 자라 산업화 시대에 물불을 가리지 않는 주역이 되었다고 덧붙였다. 문득 베이비 부머로 살아온 세월이 스쳐갔다. 폐허의 환경 속에 입지도 먹지도 못했던 어린 시절. 집집마다 기본적으로 5, 6남매였다. 그 인구가 막강한 노동력이 되어 곳곳에서 부흥을 이끌었다. 하지만 1997년 IMF로 인한 구조조정 때 제일 먼저 정든 직장을 떠나야 하는 고달픈 인생들이기도 하다. 자랄 때도 정말 힘들었었다. 옷은 위로부터 내려 입어 볼품 없었고 먹을거리가 부족해 늘 배고파 허덕이던 친구들이 많았다. 우물가에 가서 두레박으로 물을 길어 고픈 배를 채웠고 미국에서 원조한 분유와 노란 옥수수 가루죽을 남겨서 동생을 주기 위해 집으로 가져가는 친구도 있었다. 한 학급이 60명 이상으로 콩나물 시루였으며 가정환경 조사서를 썼었다. 라디오, 선풍기, 자전거가 있다고 표시한 아이는 선생님도 빨간 색연필로 동그라미를 쳐놓고 예뻐했다. 고사리 손으로 청소 당번, 식사 당번, 난로 당번을 했으며 보리 이삭이 팰 때쯤이면 배가 고파서 더욱 힘들었다. 멈추지 않는 코를 훌쩍이며 산을 올라 칡을 캐고 소나무 껍질을 벗겨 먹었으며 논두렁에서 자라는 매를 캐서 먹었었다. 하지를 지나 핵감자와 옥수수가 익어 양식이 되기까지 4개월이라는 기간이다. 웃지 못할 일도 있었다. 한 아이가 소나무 껍질을 벗겨야 하는데 하도 많은 사람이 껍질을 벗기는 통에 낙엽송 껍질을 벗겨 먹었다.
그런데 낙엽송 껍질에는 작은 가시가 많아 화장실에 가서 아주 큰 고통을 겪은 것이다. 그러나 58년 개띠에게 행운이라면 행운도 있었다. 58년 개띠들이 국민학교, 지금의 초등학교를 졸업하면서 중학교 입학시험 제도가 없어진 것이다. 무시험으로 진학하게 되었고, 특히 국한문 혼용 국어책이 한글 전용으로 바뀌었다. 정말이지 나라의 변화 중심에 선 58 개띠의 삶. 100세 시대에 60대 중반이 되었건만 아직은 젊은 청년이라는 말도 듣는다. 유년 시절 가난해도 형제와 친구 간의 우애 있었던 것처럼 풍족한 시대지만 각박해진 인심 속에 따뜻함의 중심이 되고 싶다. 위로는 연로한 어르신들을 섬기고 아래로는 일하는 세대의 뒷바라지를 하느라고 고단해도 배고프지 않으니 다행 아닌가. 허허, 좋은 세상이니 화이팅. 오늘도 수고했네. 아야, 뛰지 마라. 배 꺼질라. 가슴 시린 보릿고갯길. 어머님의 통곡이었소. 진성의 보릿고개 노래를 흥얼거리며 내가 나에게 편지 쓰는 일이 그칠 즈음이면, 즉 생의 마지막에 이르렀을 때는 어떤 대우를 받을 수 있으려나. 가난과 풍요에 끼어 살았던 우리의 가슴 속에 안개가 거치려나. 여러분 어떠셨나요? 우리나라 근대사를 보는 것 같지요? 여기에 지분을 얹어야 할까요? 이 작품은 강원수필 2022년 제31집 제1회 선화문학상 수상작이기도 합니다. 연재철 수필가는 2014년 한백문학에서 등단하였으며 강원예총 문학공로상을 수상하고 현재 춘천수필문학, 춘천문협, 강원수필문학회 이사로 활동 중입니다. 이상 강원책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